이 국장님, 지금 국민의힘은 7월 전대가 지금 확정이 일단 됐죠. 8월 전대는 아니고, 네. 날짜는 결정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뭐 25일경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건 정확하게 며칠이다, 뭐 이렇게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8월까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서병수 선대위원장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좀 취임한 이후에 거의 8월달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7월 25일을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룰 세팅 문제는 당헌당규 개정특위 여상규 전 의원이죠. 삼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 할 때 그냥 하도 국회의원들을 야단을 쳐가지고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당헌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이 지금 맡고 있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번 지도체제 문제는 당대표 1위 한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2위 한 사람이 부대표를 맡아가지고 2인 지도체제로 하자. 이런 안을 지금 내놨어요. 당초는 이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해갖고 1, 2, 3위를 뽑아가지고 1위는 당대표, 2위, 3위는 그냥 최고위원 해가지고 이 지도부가 좀 비중 있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당대표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경험이 적으니까 다선 중진들이 2, 3위를 해갖고 좀 보완하는 게 상보적인 그런 지도체제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른바 친한계든 친윤계든 다 반대하고 나섰다고 그러네요.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총회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집단지도체제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이 당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므로 단일 지도체제가 더 걸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이브리드라고 표현돼서 난 자동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난 전기차와 그 가솔린의 하이브리드는 들어봤어도 뭐 지도체제를 하이브리드형 처음 들어보는데, 이 얘기 3인 지도체제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뽑자. 그런데 일단 당대표를 뽑으니까 저기 아니냐, 단일 지도체제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2인, 그러니까 2, 3위를 같이 지도부로 하면 집단 지도 체제의 좋은 점, 단일 지도 체제의 좋은 점, 절충형을 제시를 했었어요.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건 애매하다. 집단 지도 이렇게 하면 집단 지도 체제의 단점과 단일 지도 체제의 단점만 모아놨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잠재워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상규 이 당원당규 개정 특위위원장은 사실 자기의 서울대 법대 후배잖아요. 둘이 가깝죠. 가깝죠, 아주 친하죠. 성향도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느낌도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다 판사들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송내를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배를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부대표, 저 반장, 부반장은 들어왔어도 정당에서 부대표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직함입니다. 이렇게 대표와 부대표 체제, 그러니까 대표 선거에서 1등과 2등을 대표와 부대표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또다시 공론에 붙였습니다. 2인 지도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에 두 사람, 한 사람은 독재를 하니까 3부 체제도 있고 3부 체제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당이 지금 계속 비대위 체제다. 당대표가 거리 시 또는 당대표가 유고 시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가니까 연속성이 없다. 그러므로 당대표가 거리나 유고를 하더라도 부대표가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면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딱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는 부대표는 끊임없이 아니 되옵니다만 할 겁니다. 대표여야 되고. 왜?
자기가 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똑같죠. 최고위원. 두 사람이 당대표 놓고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1, 2위가 되니까 두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옥새 들고 나르샤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내 임기 내내 시끄럽게 서로 싸우기만 하는, 권력이 이렇게 서열화되지 않고 권력이 그냥 두 사람한테 나눠 갖는, 이름만 당과 부지 그냥 두 사람이 함께 하라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배가 산으로 갈지 뭐 어디 바다로 갈지 108명밖에 안 돼 갖고 힘들어 죽겠는 당이 참 어디로 갈 것인가 안타까운 거죠. 더군다나 야당은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라든가 뭐 1인 중심 체제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대여 공격을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뭐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늘 내부에서 총질하면서 싸우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야 공격은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될 것은 뻔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왜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이 워낙 노예한 분이고 어당팔이라고 할 정도로 속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네.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시각들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해석과 뭐 또 분분한 뭐 음모론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워낙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뭐 또 민심에 그러니까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주류였던 그러니까 친윤들이 불안함이 막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당권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뚜렷한 친윤 색깔의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승전 한동훈 당대표가 될 경우 친윤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주류지만 뭐 아직도 주류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주류 측을 어떻게든 주류 측에 잘 보이려고 또는 주류 측의 어떤 의견을 자꾸 받으려고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만약에 당권을 독식하지 않게끔 견제를 하려고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친윤도 이 대표, 부대표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지금 받아치고 있고 네.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김백이 아니냐 이런데 그 심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 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치 멘토라는 사람. 이 사람은 황우여가 용산의 뜻을 반영하는 한동훈은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황우여가 당대표 생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갖고 부대표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으로 뛰다가 선수로 교체해갖고 나올 수 있나요? 이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나 비대위원장 예. 그만두고 예. 이 대표 출마하겠다. 선출에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어서 순간 그러나요? 이제 당이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겠죠. 아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잖아요. 선거는 예. 당 선대위에서 서병수 위원장이 있는 당 선대위에서 치르니까 꼭 뭐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물론 그거는 그렇죠. 뭐 바로 당 대표가 그런 명분을 해갖고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용산에 예. 뭐 뜻을 받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노역이 그렇죠.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때도 당 일각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욕망이 정말 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본인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지금 되어나가는 형국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본인이 생각이 그럴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그걸 실현 가능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선대위원장이 서병수가 뭐 선거를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과도기에 그냥 그 전대를 치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의 공세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벌써 6월 달에 이 야당의 공세가 어마어마하고 특검이 막 난무하고 그러는데 당대표랍시고 비대위원장이 나 지금 선거 나갈 테니까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공석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온갖 룰은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그 룰을 딱 만든 다음에 자, 이 룰에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선수로 뛸 거야. 이 두 가지가 진짜 당에서 아무리 친윤이 황호열을 만분의 1이라도 황호열을 그럼 내세워서 뭐 저기를 대항해 볼까라고 만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그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친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예. 더군다나 몇 선을 한 분입니까? 그런데 지난번 비례대표에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비공개로 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신청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이 안 되면은 본인은 주변에 네. 당대표에 나서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뒷방 늙은이 할 수도 없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경륜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재욱이라든가 김기현 이런 영남권에서 은근히 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저는 아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황호열을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친윤해서 달가워하지는 않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 때문에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 두 대표 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황호에 대한 어떤 일각의 시선이 어떨까라고 취재를 좀 해봤는데, 지금 심평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상 친윤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다는 어떤 생각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친윤이 자기가 무슨 당내 기반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 또 무슨 국민적 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원로니까 잠시 맡아가지고 또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두루두루 친한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적이 없이.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해서 잘 전대를 치러가지고 훌륭한 당대표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욕심을 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당권 대권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이 밀어놓은 사람이 정말 이 집단 지도체제냐 단일 지도체냐 이 지도체제 문제는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권력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당으로 보면. 예. 나라로 보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첨예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단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하자고 한 게 지난번 의총에서 일반적인 결론 아닙니까? 그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교구.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때 의원총회에서 그런 방향, 그러니까 지금은 집단 지도 체제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총의를 모은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툭 던져갖고 어당팔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자기 의지를 조금씩 관찰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7월에는 도저히 전당대회를 준비 이런 걸 따져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에 합시다. 또 이렇게 끌고 가려고나. 옛날에 저 7월초나 8월 달에 한다라고 했을 때 비판이 오니까 일부 이 사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되나 봐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가 사실 굉장히 길게 될 수 있는 의제를 툭툭툭툭 던져버리면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속이 타는 건 이제 당직자들은 속이 탑니다. 한 40일 걸리잖아요. 네. 아무리 안 걸려도 40일 걸리는데. 그런데 이 황 의원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을 끌고 가는 거 보면 이 짧은 기간에도 뭔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 갖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겠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좀 더 당을 혁신을 시키고 좋은 대표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네. 자기 욕심만 차리냐 이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에서 내놓으라 하는 중진들이 나서가지고 좀 흥행도 일으키면서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많은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은 실망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자중질환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7월 25일 전후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한 달 전이면 뭐 최소한도 6월 25일 그 무렵에는 네. 이 후보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6월 25일에는 해야죠. 네. 예.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그날 하면서 입장 표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제 않습니까? 다음 주 정도는 뭐 진짜 얘기를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 후에 6월 25일이거든요. 다음 주가 10일이 네. 끼어 있는 네. 주 아닙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한 소식은 별로 없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잠깐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흥국 씨를 만나서 김흥국 네. 씨가 이제 내 만나서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입장 했다. 표명을 했잖아요. 라고 한 이후에 한 번 딱 또다시 어디인가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누가 찍었더라 뭐 이런 사진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지막 결단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겠네요. 네. 그런데 6월 25일 그 무렵에 후보 등록이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후보들이 지금쯤에는 꿀렁꿀렁 해야 하는데 조용해요.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아직은 뭐 고민 결심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도 그렇고. 안철수, 유승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당원 당규가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지선과 관련된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나가고 싶은 사람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에 목이 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당권을 도전하고서 서울시장에 나간다?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당권 건 분리 문제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뭐 현행대로라면 이 지선 공천 못하고 그냥 나와야 되고요. 대권 나오려면. 이런 문제들이, 이 경우의 수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겹치면서, 아직 서로 눈치 게임만 벌이고 있죠. 그래서 황우여 여상규 두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닥을 추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게임의 룰이 빨리 확정이 돼야만 그 게임이 정말 페어플레이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